자, 다음 안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K푸드입니다. 최근에 파리올림픽이 폐막을 했는데 파리올림픽에서 주목을 받은 게 또 K컬처 부스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다 그러고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많이들 맛보면서 준비된 수량이 다 품절됐다는 그런 후문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열기가 실적에서도 확인이 되죠. 국내 주요 식품사들이 계속해서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주가는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가 이 안건을 제안을 해줬는데 K푸드에 대한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K푸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의 순환매가 한번 돌았었던 테마죠. 지금 이제 K푸드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이게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K푸드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에만 지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죠.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앵커님께서 파리올림픽을 말씀해 주셨는데 파리올림픽에서 무슨 만두랑 어떤 이제 한식 종류를 400인분을 매일마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바로 완판이 됐다고 하는데 파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서유럽, 동유럽 할 거 없이 굉장히 수요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동남아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라든지 수출 지표를 보더라도 최근에 K푸드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실적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최근에 테마가 한번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고점에서 조정받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참고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그동안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었다시피 했는데 8월 초순 수출에서는 조금 부진한 데이터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또 외국을 많이 나가시니까 박철수 매니저는 이 K푸드 쪽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일단 좋습니까? 지표 자체가 좋은데 곡물 가격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원재료 투입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역시나 스프레드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지금 매크로상 일단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식이 이제 건강한 음식 쪽으로도 많이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 맛도 있고 퀄리티도 좋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역시나 한류 열풍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성장 구도에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큰 성장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일단 수출 비중이 좀 그래도 높은 쪽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료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근데 수출 안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수출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수출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 위주로 베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그동안 이쪽으로 투자를 하셔서 큰 재미를 본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막 진입을 하려고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두 매니저는 탑픽 종목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익히 많이 먹고 즐기고 있어서 다 아는 브랜드들입니다. 농심과 오뚜기가 나왔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농심 가지고 온 이유요. 네, 농심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 59만 9천 원에서 지금 최근엔 좀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농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판매 채널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까르푸라든가 대형 유통 채널에도 입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서 직접적인 해외 법인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까지도 우리가 이제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유럽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서유럽을 시작으로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또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K푸드가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식약처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뭐 덴마크에서 삼양라면이 맵다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금지시켰죠. 이때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게 일단락 됐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식약처에서 최근에 주요 라면 업종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규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지원 방안도 모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식약처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농심에 우리가 모멘텀이 더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4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농심에 대한 모멘텀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뚜기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뭐 오뚜기를 뭐 중심으로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지금 대형
식품 회사들,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실적은 약간 주춤한 듯 보였지만 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 역시나 역대급 매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실적으로 봤을 때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괜찮습니다. 지금 차트가 보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두 번째 선이 외국인들 수량이거든요.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사실 이 부분이 뭐냐면 저평가 매력인데 라면이 사실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엄청나게 또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실적이 가장 많이 성장을 했는데 삼양식품, 뭐 농심, 오뚜기 가장 대표적인 라면주들 중에 수익 대비했을 때 주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20, 30배에 위치하고 있는데 타 종목군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워드 PR이 10배가 조금밖에 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점이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가장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농심과 오뚜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왔는데 뭐 잘 나갔던 종목입니다만 2분기 실적에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걱정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종목 토론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오가고 있는지 이제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농심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남겨주셨을까요? 삼양이라는 키워드가 좀 눈에 띄는데요. 그래도 농심하면 뭐니 해도 너구리죠?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과연 주가도 위로 몰고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자세한 의견 들으러 입장해 보시죠. 얘는 실적이 왜 이래? 그래도 올해 4분기까지 계산해보면 전체적으로는 늘어날 듯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약간 줄어든 모습 보여줬는데요. 과연 매니저님들은 어떤 전망 예측하실까요?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다음 의견도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밀 가격이 수년 내 최저, 큰 호재라고 남겨주셨는데요. 4년간 있었던 밀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이제 오뚜기 종목 토론방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국장했으면 살 것 같다라고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트럼프 관련주였나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트럼프라는 말로 이렇게 재미있게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한 의견도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차트 모양이 괜찮아지려고 하는 것 같은 기술적 반등 시도 모습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과연 기술적 전략, 매니저님들은 어떻게 짜고 계실까요?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다음 의견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 소스 시장 독점 기업인데 주가는 와이라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영업이익 전년 대비 4% 증가했다라고 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쩔지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시크릿 주주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 한번 듣고 왔습니다. 자, 농심 먼저 보면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뭐 매출액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로 크게 좀 떨어졌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반기죠. 2분기부터는 신제품 출시가 지금 시작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공략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까르푸라든가 대형 유통 채널, 글로벌 대형 유통 채널이죠. 여기에 이제 막 진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3분기부터 아까 이제 보니까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가 있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 매출 같은 경우는 3분기에는 약간 반영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유튜브 많이 보더라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농심 제품 많이 먹습니다. 예, 제가 보는 유튜브도 많이 먹는데 지금 유럽 중심으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게 농심이고 뭐 내수 시장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점유율 한 56%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 내수 점유율도 내수 점유율이지만은 내수는 이미 굳건하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중요한데 북미 매출도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신제품을 중심으로 유럽 중심의 매출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밀 가격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원재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가격 좀 내려라 이런 목소리도
당연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서는 큰 재미를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가 세계 식량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하향세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식품 업종들이 어느 정도 지금 관심도가 쏠리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농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농심은 좀 낮습니다. 뭐가 낮냐면은 타 이제 라면 회사들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낮은데 오히려 그러면은 농심 같은 경우는 그게 또 하나의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수혜가 있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게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작용을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연속성이 나타날 건지 앞으로 지표 발표가 좀 중요하긴 한데 일단 농심한테 있어서는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인 내용이다. 왜 그러냐면은 농심은 영업이익률이 6점 몇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그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게 농심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량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이런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오뚜기로 한번 가보죠. 일단 오뚜기도 2분기만 뚝 떼어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한 4% 정도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 좀 모멘텀이 뭐 상실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 실적이 조금 적게 나오긴 했어도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 아니고요. 연간 전망치 같은 경우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연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 연간 실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는 오히려 최근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히 없다라는 게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소스 쪽 굉장히 강력한 회사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마요네즈라든지 예. 케찹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1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K소스를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인데 한 60여 개국 정도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지금 수출 쪽에서 마요네즈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러시아 쪽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마요네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해외 수출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기대를 더 해보시면 좋겠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수출량은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하반기 기대감 충분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걱정은 너무 크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 의견도 눈에 띄었거든요. 워렌 버핏이 국장을 했으면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길게 봤을 때 잘 갈 것 같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니면 지수 때문에 밀렸을 때는 바닥권에서는 충분히 편안하게 베팅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투자를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포트를 구성할 때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들도 하나 두 개씩 넣어놓기 마련인데 그럴 때 이런 식품주들을 한번 눈여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유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그만큼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먼저 농심부터 들어볼까요? 네, 농심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43만 5천 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높은 가격 아니냐 하신 분들 아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볼 때 55만에서 6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그만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액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2019년 대비해서 한 118% 증가를 하고 있고 북미 매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부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0만 원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3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농심의 목표가가 5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7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오뚜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의 가격 전략이요. 네, 최근 이제 급락 이후에 저점 만들고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현 주가를 감안했을 때 PER은 10배가 조금 넘고요. 12개월 포워드 PER을 봤을 때는 PR이 8.9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등 잘 나오고 있고 오늘도 3.5%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저항선 보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표가는 일단은 4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주요 매물대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만 원 정도 선으로 전저점으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뚜기에 대한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48만 원, 손절가 39만 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